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으면은 대화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삼국지 10년 동안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대체한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하나는 진격의 거인, 하나는 주술의 전입니다. 이 둘을 꼽은 이유는 일단 생활변화관측서 연구원이자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혹시 필터 버블이라는 말 아세요?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콘텐츠를 보여줘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이런 용어인데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서로를 밀어내는 지금 같은 콘텐츠를 보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200만, 300만 유튜브 채널인데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특히 그 중에서도 G세대 콘텐츠를 한번 소개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콘텐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 뭐가 있을까? 제가 딱 2개 꼽아왔습니다. 하나는 진격의 거인, 하나는 주술의 전입니다. 이 둘을 꼽은 이유는 일단 소셜상 상승세가 굉장히 커요. 소셜상에서 멘션이 활발하다라고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특히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이 보시고 시청 후기를 되게 많이 남긴 컨텐츠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카리나님, 김영광님, 덱스님까지도 이런 컨텐츠를 보고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셨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95년생이니까 이 책 많이 읽어라 라고 했었어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지 않으면은 대화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삼국지에서 나온 밈도 많이 쓰이고 어떤 공통 지식으로 취급받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삼국지 10년 동안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도 많이 안 하고 이제는 뭔가 관심도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삼국지를 대체한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저 어렸을 때는 나루토 같은 애니가 있는데 지금 세대에게 유효한 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입니다. 삼국지, 진격의 거인, 나루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 연관어들을 보면 인생, 약속, 꿈, 장면 이런 키워드들이 공통적입니다. 제가 데이터 관련 일을 그래도 몇 년간 하면서 많은 종류의 언어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데이터는 정말 흔치 않은 데이터입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느낌점이 많고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 인상을 크게 받았을 때 나오는 키워드들인데 이 세 콘텐츠에서 같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과거 삼국지가 했던 역할을 조금 전에는 나루토가 이제는 진격의 거인 같은 콘텐츠들이 대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인 서사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술의 전이 그런 의미에서 같이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셜상 언급량을 보면 그 총량의 크기가 주술의 전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진격의 거인, 삼국지는 그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삼국지를 뭐 몇 번 이상 보지 않으면 이제 대화가 어려울 거라고 말하는 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뭐 진격의 거인, 주술의 전 이런 콘텐츠 모르면 대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정치 시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삼국지 비유를 들면서 갑론을박을 나누시곤 하잖아요. 20년 뒤에는 이 진격의 거인이나 주술의 전 같은 콘텐츠로 정치 상황이라든가 시사 상황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례로 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일 때 일본에서는 귀멸의 칼날 밈을 이용해서 말하곤 했었어요. 전 집중 호흡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요.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차용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격의 거인은 뭐냐면 과감하게 요약하자면 추리물, 정치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리물로 치면은 옛날 셜록 홈즈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전쟁물로 치면은 전쟁과 평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전부 멸종하고 작은 섬에 갇히게 돼요. 작은 섬에서 벽을 치고 살게 되는데 이 벽을 친 이유가 거인들 때문입니다. 거인들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섬으로 도망가서 대항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거인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파헤치기 위해 나서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진격의 거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 싸움, 정의 이런 게 달라서 부딪힌다. 이게 핵심으로 스토리를 풀어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술에 관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상 속에는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주가 만연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들 저주와 싸우는 주술사들에게입니다. 근데 이제 저주라는 입장에서는 온갖의 도처에 저주가 있고 그들이 생명이 있어서 우리도 같은 생명이다. 인간이 너네랑 다를 게 뭐냐. 그런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저주의 갈등 사이에서 중간적인 존재인 주술사들이 이제 고뇌하는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고독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주가 위협이고 저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뭐가 차별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어떤 동력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수치적으로만 보면은 두 애니메이션 둘 다 엄청납니다. 일단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한국에서도 넷플릭스 1위를 하게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TV 프로그램 1위에 뽑혔다고 해요. 주술의 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전체 넷플릭스 2위까지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 지금 홍대에서 주술의 전 콜라보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 컨텐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이렇게 인기가 많고 꽤 화제인 건 알겠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애니메이션이잖아. 이렇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30 세대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에 들어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들어왔다는 게 단순히 접근성만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게 넷플릭스에 들어왔다는 건 퀄리티가 굉장히 보증이 돼 있다. 주술회전 같은 경우에는 업계 탑급 애니메이터들이 모여서 퀄리티가 높게 작업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외국 플랫폼에 실려서 다른 나라로 오는 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좀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의 공식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토리를 보면 소년 만화에서 청년 만화로 간다? 이게 하나의 결인 것 같아요. 소년 만화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도전, 열정, 성취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청년 만화도 뭔가 청년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더 현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순응할 때도 있고 그런 부조리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실제로 예전 애니메이션들은 소년 만화의 서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 나루토 이런 거는 약간은 철부지 주인공이 그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서사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2010년대 이후로 들어오면서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진격의 거인이나 주술의 전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주인공이 마주하고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더 음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상정하기도 하고 그걸 돌파하는 과정이 좀 예전만큼 단순하진 않다? 그래서 요즘에는 컨텐츠들이 마냥 낙관적인 컨텐츠는 좀 설득이 안 돼요. 낙관적인 컨텐츠를 하려면은 컨셉이 명확해야 되고 이게 왜 낙관적인 상황이고 이게 왜 그렇게 시원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전제나 합의가 돼 있어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만화처럼 좀 음울하고 부조리극이고 그런 느낌의 컨텐츠들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게 스토리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소년 만화에서 청년 만화로 간 결이 뭐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이 있었다가 과거에는 경제적 저성장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 같은 걸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온 것이다.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도 먼저 겪고 저성장도 먼저 겪었고 한국보다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먼저 나왔고 이제 한국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되게 히어로들의 활약상에 초점을 맞추다가 갈수록 조금씩 부조리극이 돼요. 예를 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도 1, 2, 3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두워지는 색채가 있고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좌절 같은 걸 훨씬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 시장의 성장에 따른 사람들의 눈높이가 깊어진 것, 더 아는 것이 많아진 것 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면은 이제 단순한 건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컨텐츠에서 스토리보다도 캐릭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지세대가 많이 본다고 알려져 있는 주술회전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일 중요한 캐릭터의 속성은 사이다 캐릭터입니다. 여기 뭐 주술회전이나 진격의 거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두 캐릭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격의 거인에서는 리바이 병장, 주술회전에서는 고조 사토루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캐릭터들이 사이다 캐릭터로 불리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주인공이 아니에요. 소년 만화 원래 주인공이 다 치고 나가야 될 그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꼽혀요. 제일 인기가 많고 이 캐릭터들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을 입문하게 만듭니다. 어떤 속성이 주목받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일단 잘생기고 귀엽습니다. 외모적으로 일단 좋고요. 그 다음은 세계관에서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불우가 있어요. 분명히 완벽하게 잘한 것 같은데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갭을 일으키고 네 번째는 주인공 옆에서 항상 그래서 믿을 만한 선생 역할을 해줘요.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은 굉장히 뭔가 사이다적인 요소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이 캐릭터를 스토리에 불러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서술어에 보시면 구매하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 캐릭터들이 사람들에게 구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목소리입니다. 아까 넷플릭스 들어오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애니메이션 비주얼적인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디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목소리입니다. 연관어 상위권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성우진 이런 것도 다 알고 성우진을 어떻게 불러와서 어떤 작품을 꾸릴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속성들이 굉장히 그래서 많이 요새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캐릭터, 신규 직업군 같은 거 낼 때 성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불러오느냐가 그 캐릭터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 캠페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때로는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종합하자면 요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몰입하냐 세계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캐릭터입니다. 세계관이 너무 어려우면 진입이 어려운데 대신 진입을 하게 되면 락인이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콘텐츠는 세계관과 사이다의 줄다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걸 구현하는 게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밈을 하나씩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하나 뽑아봤습니다. 병사 한 명을 조심하라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리바이 병장이 너무 세요. 세계관 최강자 너무 세다 보니까 거인들도 함부로 어쩌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참 이런 강한 캐릭터들의 특징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이 강함을 과소평가해요. 제가 뭐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약간 느낌인데요. 삼국지로 치면 제갈공명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뭐 죽은 제갈공명이 산 누구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센 캐릭터가 있을까 무시하지 마라 라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술회전은 이 범부라는 키워드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는 수련을 통해서 막 정진을 해야 되니까 나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해탈에 이뤄야지 부족한 사람이지 이런 뜻을 쓸 때 이제 평범한 사람, 범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상하게 범부라는 키워드의 상승세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게 주술회전 때문입니다. 이 말이 왜 주술회전에서 주목을 받냐면은 현재 최강자인 고조 사토루, 과거의 최강자였던 저주가 있거든요. 그 저주가 부활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자가 이렇게 말해요. 잘 가라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을 뿐인 범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 짱이긴 했지, 근데 그건 네 시대 얘기고 너 나랑 붙었으면 몰랐을걸?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누가 세? 실제로 붙일 수 없잖아요. 만약에 딱 붙였을 때는 누군가 한 명이 범부가 되는 거죠. 제갈공명과 주유, 삼국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죠. 한국 역사로 치면 이순신 대 광개토대왕? 어느 쪽이 범부일까요? 그래서 명장면도 되게 많은데 이 소셜 데이터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만 제가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술회전 같은 경우에는 회옥, 옥절편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평가가 제일 좋아요. 이게 단순히 스토리적인 걸 떠나서 그래픽이라든가 구현한 연출, 색감 이런 게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아가지고 굳이 뭔가 세계관 스토리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이 캐릭터 단편적인 서사만 보고도 진입하기 되게 좋은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정말 회차가 많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격의 거인 안 본 눈을 사고 싶어요. 안 봤던 때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즐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흥미진진함을 지키면서 그 컨텐츠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정주행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 간직하시고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